두 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꿈 많은 여자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꿈 많은 남자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자예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량이에요. 어쩌지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초반부터 아주 깔끔하게 잘 맞아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네요. 그런가요? 네, 처음 듣는 분들은 뭐 이런 방정맞은 방송이 다 있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방송이죠. 우리 아주 요란스럽고 방정맞은 방송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뭐 저희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네. 저희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할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설명들을 네. 앞에 계신 양이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우리 방송은 인간 세상을 탐구하는 여러 가지 관계나 감정들에 대해서 아주 요란스럽고 아주 가볍게 수다를 떠는 방송이니까 네.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시는 주제나 사연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다 무료 광고 제작해서 그렇습니다. 내보내드리는 거 저번에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나갔고 굉장히 큰 파장이 일었다고 좀 들었어요. 관련된 분께서 광고를 신청하신 분께서 저희한테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즐거웠다.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네, 굉장히 신선한 재미였다. 정말 네. 빵 터지게 웃었다. 네. 그 메일을 받고서 저와 량님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배희님의 유튜브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희한테 또 뭐 무거운 일에 대한 광고가 됐던 그냥 뭐 누구의 생일 축하나 고백이나 뭐가 됐던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전파라는 말 굉장히 올드하네요. 오랜만에 듣네요. 전파. 새마을운동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전파. 나이 요 정도 먹었으면 그 정도 써도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한테 싣고 싶은 어떤 컨텐츠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팟빵 공지란이나 저희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 블로그 공지사항 폴더에 있는 공지를 통해서 네.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네네. 저희가 신박하게 제작을 해서 또 광고로 내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시작부터 저희가 저희 어쩌다 이렇게 됐지 유튜브에 재밌는 댓글이 달린 거를 확인을 하고 맞아요. 그거를 좀 감자님께서 네. 읽어주시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렇습니다. 저희 에피소드 중에 이게 몇 화였나요? 그 부자가 되는 저희 1월 첫 주 방송이었죠. 네,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이유. 네. 이유에 이제 에피소드를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뭐랄까 댓글을 좀 재미있게 달아주셔서 소개를 좀 여러분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약간 그 댓글을 어떻게 달아주셨냐면 그때 저희가 이제 제 꿈이 그거였습니다. 저의 섬을 세워서 네. 저의 동상을 세우고 싶다. 그거를 금박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어떤 분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일단 양이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디즈니를 사고 싶다. 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댓글을 디즈니 시가 총액이 180조인 것 같으니 미국 본토의 디즈니랜드에 사시는데 그보다 적은 액수로 가능할 것 같아요. 사는 데는 그보다 더 적은 액수로 네. 살 걸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평생 여행하신다고 하면 보통 세계 일주 1년에 한 2에서 3천만 원 정도 쓰이니 뭐 더 쓰려면 더 쓸 수 있겠지만 남은 삶이 60년이라고 치면 한 18억이면 될 것 같아요. 듣는 중에 댓글을 남긴다고 또 써주셨고요. 여기다 덧붙여서 네. 저에 대한 그 금동상에 대한 댓글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감자 금동상이요? 감자월드의 동상이 1km이고 금으로 되었다고 했을 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 모든 금을 털어오셔도 불가능하셔요. 현금을 찍으셔도 금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밑에 자세하게 달아주셨어요. 장난 아니야. 다만 현실적으로 1km짜리 동상을 만든 뒤에
아마 요즘 초고층 빌딩은 이제 콘크리트를 많이 쓰니 이제 콘크리트로 해서 콘크리트요? 콘크리트로 해서 콘크리트! 콘크리트로 해서 금박 여기 또 콘크리트라고 써주셔서 죄송합니다. 금박을 입히시면 될 거예요. 제 생각엔 한 2에서 3조면 가능하실 듯해요. 화이팅 하고 이렇게 뭔가 이상한 댓글을 달아 죄송합니다라고 본인의 마음을 조금 숙이면서 네. 저희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사실 그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렇게 팟캐스트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그 청취 컨텐츠라서 유튜브에는 그냥 얻어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거라. 네, 그것도 있고요. 혹시나 뭐 유튜브로서 듣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구독자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어요. 네. 예, 감사하다는 말씀 유튜브 청취자분들에게 네. 전하고 싶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제 하면 됐고 저희가 오늘의 주제를 이제 슬슬 한번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가 앞에 일단 뭐 양희님이 저희 방송에 대한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연에 오늘 저희 방송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되나요? 오늘? 감자님 왜 이렇게 네. 오늘 성질이 급해요? 어디 쫓겨요? 그런 건 아니라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는 최대한 줄이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 유튜브에 저렇게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신 청취자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분 뭐 하시는 분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굉장히 그 인터넷을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모두가 관심 가지지 잘 않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파고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상대방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와 이제 량이 둘 다 이 댓글을 보고 정말 너무 재밌어서 맞아요. 빵 터져서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만약에 이 댓글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면 저희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네. 새해 첫 방송이죠. 네. 네, 한번 들어보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일단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를 양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꿈에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입니다. 정말 유통기한이 있는 게 뭐 참치캔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 꿈에도 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있고요. 자, 이번 주 주제는 사실 우리 그 청취자 네. 다이어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양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꿈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제가 준비하는 시험은 떨어짐과 동시에 나이를 한 살 먹는 참 잔인한 시험입니다. 경쟁률도 역시 높고요. 보통은 3번 정도 한계치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남들이 그러니까 대충 3번이라고만 얼버무렸는데요. 사실은 3번 이후에도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준비해야 하는 걸지 머리가 새하얘질 정도로 그 꿈을 정말 이루고 싶어요. 하지만 꿈 앞에서 부딪히는 현실에 자주 흔들립니다. 정말 이제라도 다른 적성을 찾을 준비를 해야 할까 하고 말이죠.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준비하라고는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제가 시험에 떨어진 것이 몇 번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10번, 20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두려움만 커집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메일의 내용을 약간 요약을 해서 네. 살짝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다이어리님께서는 현재 이제 고시 준비를 하는 네. 고시생이시고요. 네. 지난 시험에서 그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이런 고민이 좀 깊어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많은 걸 감내해야 하고 외로움도 많았을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그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고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네. 사실 방송에서 다 이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메일을 통해 전해주신 그 애정 정말 감사히 저희 양이와 감자가 받았고요. 네. 앞으로도 자주 안부 묻고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그 방송 초반에 양이님께서 사연을 이렇게 살짝 읽어주셨는데 굉장히 몰입이 잘 되네요. 네. 우리가 남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짜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양희님께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참 마음 한구석이 참 동요되기도 하고 그니까요.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 네. 현재의
또 양님과 저를 좀 돌아보게 하는. 저 읽다가 울 뻔했잖아요. 왜 안 울었어요? 또 너무 시작부터 또 눈물 흘리고 너무 심파잖아요. 항상 우는 척만 하니까요. 어쨌든 저 연기 감사하고요. 네. 네, 고맙고요. 그럼 다이어리님께서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방송 중에 중간중간 또 하도록 하고 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본론으로 차르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럼 본론으로 컴컴컴. 뾰로롱. 자, 어쩌지 53화 맞나요? 정치 여러분 죄송합니다. 꿈에도 장래 희망에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이제 서로한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꿨던 꿈들이 뭐가 있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양이님 먼저 한번 말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꿨던 꿈들을 그냥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쭉 한번 읽어주시는 건가요? 뭘 읽어요? 아니 그냥 꿈 리스트를요? 양이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꿈들의 리스트를 한번 읽어주시죠. 그럼. 네. 제 꿈은 일단 하나는 화가가 있었고요. 네. 동물원 사육사가 있었고요. 패스. 수의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H.O.T 우리 토니 오빠 부인이 되는 꿈도 있었고요. 그거는 제 동생하고 비슷하네요. 그럼 네, 그 당시에 토니 팬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호그와트 출신의 아주 능력이 출중한 마법사가 되는 꿈이 있었고요. 짝대기 휘두르는. 네. 네, 좋네요. 그리고 현모양처라는 꿈이 있었고. 현모양처. 네. 네. 그리고 왜 웃으세요? 웃겨서요. 그리고 또, 네. 마지막으로 해리포터 7편 미술 감독이 되는 꿈도 있었어요. 저에게는. 내가 그 미술을 직접 만들고 싶다. 내가 그 감독이 되고 싶다. 내가 빠져서. 네. 네. 거기까지인가요? 네. 굉장히 꿈을 전체적으로 쭉 나열해서 들어보면 초반에 화가를 들었을 땐 그럴 수 있다라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는데 뒤부터는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양희님이 그 유년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충분히 이 꿈만 들어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인생의 반은 해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리포터 앤 디즈니. 그렇죠. 디즈니와 함께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네요. 미키마우스의 부인이 되고 싶다거나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진짜 다행이에요. 부인은 또 사람 부인이 돼야죠. 그렇죠. 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요즘 좀 쥐가 예민한데 여기까지만 하죠. 네. 거기까지만. 고개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네.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양희님처럼 꿈이 좀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 양희님께서 살짝 화가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화가나 만화가 그러니까 손으로 뭔가를 그리는 일 그런 것들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사실 그 어릴 때 매체나 그리고 내 앞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약간 장래희망에 뭘 하고 싶다 이렇게 약간 생각이 좀 먼저 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양희님 생각은? 그렇죠. 어릴 때 그리고 일단 유치원 때 이럴 때도 항상 그 학교든 유치원이든 일단 항상 초반에 항상 새 학기 시작하면 하는 게 장래희망 써오라고 시켜요. 맞아요. 저도 이번 에피소드를 생각하면서 과연 그 장래희망을 쓰라고 한 그 계기가 누가 먼저 시작을 했을까 참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유치원 때 그 본인의 무슨 장래희망 나무를 그려서 거기에 선생님이 정해준 질문지에 대답을 거기다 본인이 색연필로 써서 나무에 그거를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만들어서 코팅을 해서 가져오는 숙제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걸 아직도 갖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장면이 기억나요. 장래희망을 그때는 어린애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옆에서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 할래? 화가 할래? 라고 답을 정해놓고 저한테 너는 화가가 더 맞겠지? A와 B 둘 중에 있는데 골라봐. 엄마 생각엔 네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화가가 맞는 것 같아. 그치? 라면서 저를 화가로 유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꿈, 장래희망을 가지려면 저희가 좀 경험을 많이 하고서 가져야 되는데 맞아. 어릴 때는 이렇게 부모님이 하라는 거 아니면 내가 TV에서 본 거 아니면 어떤 체험학습을 내가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봤던 멋있는 남자 선생님 그렇죠. 혹은 여자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맞아요. 이렇게 해서 경험이 적은데 그냥
간접적으로 살짝 경험하는 걸 가지고 그냥 미래에 대한 꿈을 막연하게 맞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자가 되고 싶다. 위인전에서 무슨 에디슨, 네. 뭐 라이트 형제 이런 거 보면 네. 나도 과학자 이런 거고 뭐 혹시- 링컨 이런 거 보면 대통령 되고 싶은 맞아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싶고 진짜 그냥 뭐 사업가가 되고 싶고 뭐 이런 꿈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크게 어릴 때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꿈에 그거 대한 알아요? 거. 우리 어릴 때는 음. 그래도 좀 순수했어요. 뭐 음. 과학자, 대통령, 화가, 그렇죠. 의사 이랬는데 요즘 그렇죠. 애들은 꿈에 건물주를 그렇게 많이 써서 낸대요. 건물주가 굉장히 현실적일 수도 있고 저희 방송에 약간 타이틀에 많이 들어가는데 한량이 되고 싶다. 한량이 되어서 돈도 쓰고 많이 여행도 다니고 아. 편안하게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제 싶다를 꿈이에요. 장래 희망으로 네. 삼는 젊은 세대가 있고 요즘은 또 그런 꿈도 있다고 하죠. 뭐죠?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은 걸 눈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꿈이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어릴 때는 그냥 내가 주변에서 살짝 경험하는 것들로 꿈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맞아요. 양희님과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감자님은 그럼 그 어릴 때 꾸던 꿈을 지금도 꼬던 꿈이요? 어릴 때 꾸던 꾸던. 꿈이요. 발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꾸던 꿈을 네.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꿈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 아까 전에 살짝 얘기를 드렸지만 그 그림을 뭔가 그리는 일, 그러니까 손으로 뭔가를 하는 일, 이게 저의 이제 어릴 때 꿈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그 설명을 좀 덧붙여드리면 예전에 저희 그 시골집에 다 살지 않습니까? 전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집에 살았는데 마루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럼 거기에 이제 시골집이 대부분 벽이 하얀색 페인트로 이렇게 칠해놔요. 칠해놓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6살짜리였던 제가 크레파스 뭐 이런 걸 누가 사줬나 봐요. 하얀 시골집 벽을 난도질을 해놓은 거죠. 6살 때죠. 그게 이제 제 첫 작품이었어요. 안 혼났나요? 진짜 신기한 건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 그냥 돌아. 오. 네, 그래서 실제로 하얀 벽은 첫 시작이었습니다. 하얀 진짜 벽을 좋다. 작살내고 마루를 작살내고 장롱을 작살내고 장롱까지요? 안방의 벽지를 작살냈을 때 그때쯤은 이제 좀 말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알았어요. 내가 왜 그림 같은 걸 그리려는 행위를 하지?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나는 왜 뭔가를 짚고 그리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왜 즐기지? 라는 질문을 어릴 때부터 그냥 했어요. 하면서도 항상 손에는 필기구가 들려 있는 거죠. 오. 그런 걸. 제가 왼손잡이라 아직도 그 펜을 많이 잡아서 손가락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오. 예, 이걸 많이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나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오, 그 어릴 때 그런 네. 생각의 프로세스를 네, 거쳤어요? 나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좀 유별났나 봐요. 약간 미화한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림 그리는 일은 그때 당시에 알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였어요. 화가, 만화가. 맞아. 단순했어요. 지금처럼 뭐 디자인적으로 세분화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뭘 알아? 편집 디자인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요. 그때는 그냥 만화가, 맞아. 화가 이거였어요. 맞아. 그래서 그럼 나는 만화가 돼야지.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만화가를 그리고 그랬는데 이 꿈이 왜 중간에 바뀌게 되었냐면 그걸 취미로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거를 먹고 사는 쪽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쉽지 그리고 않죠. 그 먹고 살려는 정도까지 내가 올라가려면 초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을 집에서 받쳐줘야 되더라고요. 내가 여유 있게 미대를 갔을 때 부가적으로 구입하는 그 요구 뭐 이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구들이 등록금도 비싸고, 등록금도 비싸고 학원비도 도구, 비싸고. 단순하게 만화 학원을 다녀도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생계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이거를 지금 현재 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걸 꾸준히 가지고 있기란 참 어렵구나. 꿈으로 실행하는 건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현재 약간 접어지고는 있지만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직업으로서 갖는 꿈과 내가 좋아서 하는 꿈이 약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으로 먹고 사는 건 따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손으로 그림 그리는 다른 일은 또 별개로 따로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 버릴 순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이 좀 길었죠. 항상 이렇게 네. 본인 얘기하고 나면 이렇게 갑자기 미안해요. 작아져서 미안해서요. 뭐가 그렇게 미안해요? 이상하게 저는 내 얘기만 하면 미안해요. 괜히 내 얘기 많이 하면 누가 싫어할 것 같고 약간 작아지고 그렇거든요. 자, 그럼 양희님께서는 현재 만약에 진행형인지 아니면 이 꿈이 바뀌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진행형인 꿈은 아까 나열한 것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아, 그 해리포터 마법사. 어떻게 알았어요? 정답! 빙고! 네, 항상 그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다 폈다를 하고 싶어하는 걸 옆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신비한 동물 사전에 나오는 그 동물들과 퀴디치의 역사 이런 거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데요. 제 마법 주문도 공부하고. 그럼 실제로 소환한 적이 있나요? 제가 공부한 게 아까운데 네네. 그거를 거기 교수님들한테 못 배워서 제가 지금 마법봉도 못 사고. 네, 그래서 양님께서 남자 소환은 잘하는 거군요. 부셔버린다. 정말 조용히 해요. 아, 그래서 약간 진행형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바뀐 게 좀 있나요? 그 마법사는 약간 아직도 호그와트에서 날 초청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전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네. 진심입니다, 여러분. 진심이네요. 네. 눈이 진심이에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듣고 계시다면 저한테 초대장 좀. 진짜 막 나가네요. 네, 알겠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꿈들 중에서는 네. 뭐 이제 거기서는 제가 지금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없이 지금 바뀌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쪽으로. 일단은 꿈이 바뀐 거죠. 그리고 꿈이. 네.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팟캐스트 엄청 더 잘 되고 싶다도 하나 있고. 네네네. 이제 그 중에 또 하나 또 실없는 소리를 하나 해보자면. 그러면 지금 꿈이 한 개가 아니네요. 어떻게 하나만 갖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그 직업하고 꿈을 분리해야 된다고 살짝 말씀드렸는데 직업은 직업이고 꿈은 그냥 여러 개 양이님처럼 이렇게 꾸는 거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원이어도 내 꿈이 화가여서 집에서 계속 그림 작업을 하고 내가 작은 홍대 카페라도 전시를 하면 난 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서 직업적으로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꿈하고 직업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또 그 외의 꿈 중에 하나가 네. 요즘 작년부터 새로 꾸는 꿈. 아이돌이 되고 싶다.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슈퍼스타 K인가요? K-팝 스타 어디로 나갈 그런 거 건가요? 말고 저는 네네네.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난리 나는 걸 보고 나도 방탄소년단이 되고 싶다. 확실히 그 앞과 뒤가 같으니까 소년단은 맞을 수 있겠네요. 감사하고요. 죽고 싶어요. 알아들으신 성인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용히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바뀐 꿈이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이 되고 싶다라고. 나도 거기 제 네. 8의 멤버가 되고 싶다. 제 8의 멤버가 돼서 해외로 공연도 좀 다니고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렇죠. 인스타에 자랑도 좀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빌보드에도 좀 오르고 빌보드에 오르고 해서 그렇게 좀 철없는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을 지내고 싶다라는 그렇죠. 이런 생각. 근데 꿈은 진짜 꿈이라서 진짜 저는 양희님의 꿈에 응원을 보내고 싶은 게 이런 꿈이 삶의 원동력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금 헛소리 삑삑해 되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아까 전에 꿈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팟캐스트도 잘 되고 싶고 방탄소년단도 되고 싶고 죄송합니다. 자꾸 방탄소년단에서 헛웃음이 나와서 이렇게 약간 자기의 꿈을 그냥 꿈처럼 나 이거 되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좀 가볍게 말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왜 가볍다고 얘기해요? 포장을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왜요? 내가 아니요. 요즘 거울 보면서 방탄소년단 DNA 춤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는데. 노래 중에 DNA라는 아이돌이 노래가 되려면 있나요? 춤 연습은 기본입니다. 본인 DNA가 망가지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양님의 꿈을 응원하고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저런 뭔가 좀 사소한 꿈을 꾸면서 현실을 약간 좀 도피하든지 아니요, 약간 좀 재미있게 살려고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도피가 네.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알아주세요. 네, 진심인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헛소리 그만하고 꿈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라는 우리 다이어리님의 이 사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거지. 이미 끄신 거 아니죠? 여러분 여기 듣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고마운 청취자분인 다이어리님께서 꿈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저희 진지하게 한번 파볼까요? 네. 정말 진지하게 네, 할 거예요? 한번 땅굴 한번 파보죠. 그렇죠.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은 감자님은 꿈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유통기한, 그러니까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중간에 이제 생계를 위해서 꿈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양님하고 저하고 살짝 방송 중에 얘기를 했지만 꿈을 직업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맞아. 내가 저 직업,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혹은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러러보는 돈을 일정량 벌어야 되는 걸로만. 근데 사실 돈이 인생에서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돈이 많으면 사실 해볼 수 있는 경험도 많고 내가 또 가장이고 남자고 이러면 또 케어해야 될 식구들이 있으니까 돈이 중요한데 직업을 삼는 건 그냥 직업.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의 직업을 그냥 맞추면 되고 꿈은 아까 양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나를 자극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데 이게 직업과 꿈을 하나로 묶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직업을 운이 좋게 내가 꿈을 꿨던 걸 내 직업으로 해서 또 되게 잘 나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꿈을 이뤄내고 보다 보니 또 다른 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뤘는데 직업적으로 난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꿈이야.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삼성 가고 싶어, LG 가고 싶어, 뭐 네이버 가고 싶어 갔어요. 가서 꿈을 이뤘다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건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건 또 따로 있어요. 자꾸 생겨요. 그리고.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직업을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나는 변호사가 꿈이야 해서 그 변호사를 딱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엔 다른 게 꿈이 또 생기죠. 김연아 씨가 되게 어린 나이에 굉장한 성공을 이루고 본인의 꿈을 이뤘는데 그럼 이제 꿈 다 이뤘으니까 끝난 거 아니잖아요. 끝난 거 아니죠. 이제 또 다른 꿈이 생길 거고 또 그걸 향해서 또 나갈 거고 그게 김연아 씨의 직업이 될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 꿈은 꿈대로 향해 나갈지는 또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약간 유년기 시절을 살짝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꿈을 꿔야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에 내가 자극을 받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호기심이 들어서 어떤 과를 진학을 하죠. 대학을 가게 되고. 근데 막상 그 과를 가서 경험해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은 거죠. 그래서 다른 뭐 복수 전공을 하든지 다른 데로 가든가 아니면 대학을 안 가고 내가 어떤 걸 경험하고 싶어서 학원을 갔어요. 뭐 타투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해서 학원을 갔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닌 거지. 약간 이거 계속하면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꿈이라는 거는 그냥 경험으로서 두면 더 열어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다가 뭐 하나 잘 걸리면 그게 꿈이구나. 나를 자극시킬 수 있는 게 하나 되면 그냥 그걸 꿈이라고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난 저거 아니면 안 돼. 저 높은 곳에 있는 저 감을 따야 돼. 맞아. 저걸 따먹어야 돼. 그래서 계속 나무를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또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한 3번 미끄러지면 이제 지치죠. 맞아요. 네, 지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따먹어야 되나? 아니 근데 꼭 따먹어야 되나 하고 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넘어가면 괜찮은데 거기서 내가 3번이나 미끄러져서 저 감을 아직 못 땄는데 나는 진짜 가치가 없나 봐. 그렇죠. 나는 병신인가 봐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나는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한 번에 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못해? 그러니까 대학도 그렇고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 때 대학을 진학할 때 보통 거기서 거의 정해진 어떤 마음을 갖고 약간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압박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진짜 자기 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정해져 버렸으니까 그냥 이게 내 꿈이야라고 그냥 강제로 설정을 해놓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사실 그거는 내 진짜 꿈이 아닌 경우가 있고 꿈을 약간 중간에 바꾸면 약간 안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끼는데 언제든지 바뀌어도 되거든요, 사실. 맞아요. 꿈이라는 말 자체가 좀 환상, 저 먼 미래, 장래, 희망, 아주 먼 곳에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먼 곳에 있는 어떤 하나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다 보면 그 외에 나를 자극시키는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나 뭐 의사가 될 거야 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노래도 잘할 수 있고 피아노도 잘 칠 수 있고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진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이게 방송을 잘할 수도 있고 성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딱 있었는데 아니 난 의사여야 되는데 맞아. 아니 난 판사여야 되는데 아니 난 변호사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 자체를 아예 다 쳐버리는 거죠. 쳐버리지 말고 사실 어떤 경험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막연하게 직업을 꿈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내가 저 높은 나무에 가서 따서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데 계속 그걸 따먹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미끄러지고 하다 보면 안 되나 보다. 이건 안 되나 보다. 내 꿈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무슨 저기 아마존 원주민도 아닌데 저 감나무를 맨몸으로 올라가려는 시도 자체가 내가 오르지 못할 나무를 본 거였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원주민들은 정말 많은 꿈들을 따먹을 수 있네요. 장난 아니죠. 그분들은 타고나게 천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나 량이님과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자꾸 시도하다 미끄러지고 이런 시기가 많으면 그게 유통기한이 있다. 저건 안 되는 거다. 라고 해서 자기가 좀 마음이 약간 주춤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딱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유통기한이 좀 있는 꿈들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그게 어떤 직업이라고 쳤을 때 근데 특별히 몇 가지의 특정 직업군을 빼고는 사실 저는 없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네. 사회가 그거를 어떤 편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대학은 20대 초반에 나와야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졸업하면 바로 직업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30대 안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고 40대가 되면 이 정도 피크는 찍어야 되는 약간 암묵적인 공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내 회사를 아예 차리는 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그게 아니면 회사에 순종적으로 복종하는 게 나은 거고 이렇게 또 두 갈래 길이 가르잖아요. 이게 학교를 제가 4학년 때 이제 졸업을 준비할 때랑 졸업을 하고 나와서 이제 보니까 이게 전문직이던 일반 회사원이던 연예인이던 어떤 직업이던 마찬가지의 편견이 있는 게 일단 그냥 일반적인 직업군이라고 뒀을 때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회사 취직을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은 졸업하고 1년 이상 어떤 자격증을 따는 공부를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등의 그런 일명 타당한 이유가 없이 1년, 2년의 공백이 있으면 회사에서는 그거를 되게 좋지 않게 봐서 그게 없는 친구들에 비해서 그게 있는 친구들을 더 평가를 절하를 한대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들이 알 수 없는 1, 2년의 공백이잖아요. 얘가 놀았는지 뭘 했는지. 근데 그 시기를 그렇게 알 수 없는 공백이 아니라 누가 봐도 바로 사회로 나오거나 내가 딱 봤을 때 얘는 어디 석사를 갔다 온 애야. 자격증을 따온 애야. 있는 거를 더 선호를 하면서 그런 거를 배척을 하기 때문에 졸업을 할 때 그런 거에 더 쫓겨갖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회사를 취직을 하는 걸 택하거나 그 이상의 뭔가를 증명할 만한 그런 자격증이나 공부를 위한 시간을 반강제로 택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회사에서는 인재상을 원하는 딱 그 프레임이 정해져 그렇죠. 있잖아요. 시스템 안에. 그래서 그런 공식을 두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어떤 사회 시스템부터가 이렇게 꿈에 대한 유통기한을 너무 어리고 젊을 때로 앞당겨버리는 역할을 하는 딱 하나의 예시가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좀 미루시는 분들도 일부러 있죠. 휴학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학생 신분으로 있고. 있는 게 차라리 낫다. 맞아. 그냥 이렇게 길게 놨다가 학생 신분에서 인턴을 하든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는 게 나아서 있는 것 같고 량이님 말이 좀 공감이 되는 게 진짜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시스템 안에서 맞는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거기를 안 들어갈 수는 또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따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기업에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거에 맞는 인재.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정말 머리 좋은 노동자 뽑는 거예요. 결론은 기승전 노동자인가요? 네. 머리 좋고 똑똑한 노동자를 뽑으려고 대학에서, 사실 뭐 대학을 이렇게 지원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연기돼 있는 기업도 많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그렇게 그 대학에 약간 또 그런 식으로 약간 행사하는 것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 양희님이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까놓고 생각해서 졸업을 하고 1, 2년을 어디 여행 다니고 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면서 흔히 말하는 시간을 보낸 친구가 꼭 그 시간에 석박사하고 자격증을 막 10개씩 딴 친구보다 못하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그렇죠. 그 프레임을 너무 씌워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뭔가를 이뤄내고 들어가야 되고 잡아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시기적으로 앞당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은퇴를 50대에 벌써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할 게 없는데 남은 생은 많고. 맞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그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지인들을 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정말 졸업하고 싶다. 근데 그 졸업하고 싶다라는 말이 뭐냐면 학교가 징글징글한 거예요. 계속 나를 평가하고 계속 기업을 위해서 자기를 키우는 것 같대요. 아, 진짜요? 그걸 실제로 다니면서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재단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더 그렇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 돈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홍보를 이제 어떤 교수님이 좀 괜찮은 논문을 썼다라는 홍보를 해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만 하지 실제로 학생들이 원하는 거를 시키지는 않는다고 해요. 네. 맞아. 그래서 대학들 그런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보면 취업률 1위, 뭐 어디 1위 막 그렇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추만 하려고 하지, 정작 그 친구가 그 대학을 가서 훨씬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꿈을 가지게 하는 거에 궁금하지 않아요, 대학은. 진짜 열받아. 네, 궁금하지 않고 그냥 괜찮은 기업에 가려면 네가 이렇게 하면 돼를 알려주는 거고, 기업도 우리 회사에 오려면 넌 이렇게 배우면 돼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꿈을 가졌던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꿈을 가졌던 친구들이 가만히 있어봐. 나는 우리 대학에 가서, 우리 과에 와서 난 내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펼치면서 꿈을 가지고서 들어왔는데 막상 지내다 보니까 이건 그냥 기업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근데 사실 외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 있고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다 냈고 그러다 보니까 외면할 수는 없는데 약간 묘한 거예요, 기분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대학을 들어가서 나와도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또 힘든 거 힘든 대로 또 힘들고 이런 상황에 지금 20대 대학생들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네. TV 프로만 봐도 그 우리 모두가 아는 그 프로듀스 101 이런 경쟁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아이돌이라는 거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정말 어이없는 게 그런 거예요. 아이돌이라고 해서 꼭 10대이거나 20대 초반일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본인이 그게 외모나 재능만 갖춰져 있으면. 양희님처럼 30대가 돼도 조용히 충분히 해요. 언어원처럼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너, 나야 너. 트로트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근데 그 친구들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네. 그러니까 얘들한테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게 대하면, 이제 21살 된 애가 열몇 살짜리 연습생 애들 사이에서 자기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없다. 21살, 22살짜리가. 참 그게 그러면서 막 울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없다. 자긴 나이가 너무 많대요. 너무 많다. 노장이래 지가. 그게 방금 꿈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네, 근데 그것이. 아이돌이라는 특성상 저도 그게 뭐 3, 40대에 대비해서 아이돌이 되는 건 좀 약간 아닌 건 저도 알지만, 그게 아무리 그래도 21살, 22살 입에서 울면서 나올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방송에 보여지는 모습이 다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이게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사실 동조되기는 쉬운 거니까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나이대에서 이번 아니면 나는 끝났다. 라고서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누가 애들한테 했냐고. 그렇게까지 주입을 시켰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참 이게 좀 가슴 아픈 것 같아요. 뭔가 저희도 막 중고등학교 때 시험 성적 조금만 떨어져도 막 굉장히 상심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다가 아닌데 너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 넌 이게 마지막이야. 네 꿈은 이거야. 그리고 나는 이 꿈을 이뤄야 주변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오로지 그냥 하나만 보고 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미끄러지고 했을 때 나는 안 되는구나. 양님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되는 상황까지 좀 오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안타깝네요. 사실 우리 다현이님께서 다현이요? 다이어리님이요. 네, 다이어리님께서 자꾸 태클 걸고 그러지 마세요. 뭐 아는 분 다현이라고 부르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다현이 누군지 모르지만 듣고 있니? 다현아 반갑다. 우리 다이어리님도 어떤 분야를 준비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고시생이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그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함부로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고시생이라는 것도 사실 시험 자체에 만약에 몇 살까지만 응모 나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본인이 진짜로 너무 내일 나 당장 굶어 죽을 거라서 공부하면 난 생계 유지가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면 밸런스를 뭐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던 사실 그게 도전을 하면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35인데 아직도 고시생이신 분이 있어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하시는. 네네.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이거는 뭐 나이 제한이 뭐 그렇게까지 있진 않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사회적인 시선에서 나이 제한을 두죠.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거에 포기할 때 되지 않았어? 그리고 또 이게 양님 말씀도 맞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하나 준비하게 되면 가족들이 케어를 해줍니다. 맞아요. 그 비용이나 그 시간이나 내가 과연 돈 안 벌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손 벌려도 될까? 돼요, 돼. 네, 그죠. 가족들은 되라고 해요. 가족이 된다 그랬으면 누가 뭐래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 아까 양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눈치 보게 만들어요. 맞아요. 이 나이 때 이거 해야 되고 저 나이 때 저거 해야 되는데 나는 부모님의 지원 속에서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도 과연 괜찮은 걸까 하면서 누가 눈치 주진 않았는데 내가 눈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눈치를 주려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습관적인 말들 속에 사람들이 눈치를 본의 아니게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런 말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나는 우리 부모님이 해도 된다고 해서 계속 하고 있어라고 했을 때 야 니네 부모님도 너 때문에 진짜 등골 빠지시겠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넌지시? 한 말은 아니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그게 굉장히 비수가 돼서 내가 이거를 앞으로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도 되나라는 거에 굉장한 주눅을 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사실 어떤 인생사를 사는지는 각자 다 다르죠. 달라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한테 케어를 받고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이에요. 나는 그러려고 태어난 애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된다고 했으면 남들이 도대체 니들이 왜 니네 부모님 등골 빠지는 걸 왜 니가 오지랖인가. 그리고 사실 우리 부모님이 된다고 했으면 다른 데 눈치 받을 시간에 빨리 더 해야죠. 그렇죠. 네, 빨리 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눈치 보고 고민할 시간에 오히려 부모님 눈치를 봐야죠. 야 닥쳐 우리 엄마 아빠가 된다 그랬어. 야 다물어 하고 그래, 하면 되는 건데. 나도 집에서 눈치 보고 있거든. 그러면서 그리고 야 우리 엄마 죽겠다, 아빠가 임마. 야 네가 나 낳았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낳고 된다. 근데 그렇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말이 쉽지 잘 말이 안 쉽죠. 되죠. 그렇죠. 어쨌든 부모님이 매번 시험 때마다 고기 반찬을 사주고 매번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고 경제적인 생활을 안 하는 나를 위해서 그런 케어를 해줬을 때 그냥 어쨌든 된다고 하면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한 번에 꿈을 이뤄서 대박 터질 수는 없습니다.
김연아 씨도 처음에 주니어 처음 시작했을 때 금메달 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이 있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꿈을 이루게 해줘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처음에 노력도 없이 모두를 똑같이 첫 방에 운 좋게 그냥 그렇게 되게 해줍니까? 청취자 다이어리님의 차례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차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차례는 조금 걸리는구나. 남들보다 조금 걸리는구나. 그럼 나는 좀 천천히 하면서 기다리면 되겠다. 그러면서 주변에 재미있고 나를 자극시키고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꿈도 같이 준비하면서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대신에 사회에서 자꾸 어떤 나이에 뭐 해야 돼? 무슨 나이에 뭐 해야 돼? 네가 그 나이에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움찔움찔 하죠. 맞아요. 근데 사실 움찔움찔 해봤자 사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움찔거리기만 하지 딱히 그렇게 큰 자극은 받지 않아요. 움찔거려서 되게 스트레스는 받는데 또 그런다고 해서 그게 영향받아서 포기하지도 않을 건데. 포기하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악영향이냐면 사람을 애매하게 만들어요. 어차피 나는 이걸 계속 할 거고 우리 부모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반대를 해도 내가 그걸 꿋꿋이 이어 나갈 거고 이렇게 되면 난 어차피 할 건데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쓰잘데기 없는 그 오지랖들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 오지랖만 없었어도 스트레스 안 받아서 더 잘 될 수 있는 게 자꾸 스트레스 받아서 주춤주춤하고 막 정신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늦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되게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사실 전폭적으로 부모님의 케어를 받으면서 지냈는데 내가 주변에서 너 부모님 그렇게 돈 써도 돼? 막 이런 얘기가 들으면 그냥 간접적으로 살짝 일을 하면 이 불안이 해소돼요. 이 불안이 해소가 돼요.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벌면 이 불안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조금씩 일을 하면서 할 수 없는 그런 꿈들도 있잖아요. 어떤 네네네. 직업을 준비하거나.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그게 여건이 넉넉하셔서 해주시던 아니면 안 되지만 뼈를 갈아서 해주시던 해주시는 거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시원하게 내가 원하는 직업군에 딱 들어가서 첫 해 월급 다 부모님 드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시원하게 내 욕심을 버리고 네. 은행에 내가 이자랑 내 원금 상환하듯이 부모님한테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안 드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더 불안함을 느낄 수 있겠다. 그거는 조금 양심적으로 우리 물론 나도 결혼을 해야 되고 내 먹고 살 길이 바쁘지만 혹시 부모님이 여유가 넘치셔서 해주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내가 해드리는 돈 그거 세 발의 피라서. 근데 부모님이 여유가 안 되시는데도 뼈를 갈아서 해주신다 이런 분들은 양심적으로 우리 첫 해 월급은 내 결혼을 좀 미루더라도 부모님께 좀 상환합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거예요. 나중에 굉장히. 피눈물로 후회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간 꿈에도 유통기한이 있나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일단 저희도 이제 꿈이 이제 현재 진행형이고 바뀌기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본인의 꿈에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일반 직업군이 아니라서 아까 그 호그와트 마법사의 꿈이 이제 유통기한이 어딨어 유통기한이 그런 게. 없죠.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물론 아이돌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긴 한데 네. 뭐 유통기한이 어딨어요. 그리고 뭐 그거 아닌 것도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팟캐스터로서 더 성장하고 싶은 꿈이 있다. 네네. 이거 내가 뭐 나이 70 먹어도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이분 항상 살아계시니까 충분히. 저는 물에 빠지면 입만 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살려주세요. 천리 밖에서도 들리겠네요. 그렇죠. 감사하고요. 입이 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예요. 숨은 이거 구강호흡으로 하면 되니까요. 양님 잘 받아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양님이 현재 그 진행하고 있는 현실적 꿈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는 뭐 지금 뭐 제가 뭐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지 않는 저의 어떤 이어오고 있는 직업군이나 그런 꿈도 있지만 저는 약간 유튜브에 대한 생각도 있고 네, 맞아요. 또 팟캐스트를 더 키우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것도 제 꿈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방송 콘텐츠 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워낙 거죠. 많아서 네. 근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네 나이가 몇인데 그거 뭐 올해 안에 쇼부 안 되면 뭐 그만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네. 팟캐스트에서 돈이 나와? 유튜브 해갖고 뭐 돈을 뭐 대도서관처럼 될 수 있겠어? 뭐 그건 니들 생각이고 참 목적이 돈으로서만 딱 되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꿈들에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또 다른 꿈에도 유통기한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이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봐요. 지금 꼬꼬 할배 지금 70대인데 대통령 하는 거 봐요. 맞아요. 제한이 어딨어요. 맞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다 그분은 지금 그 할배 상태에서 지금 재선을 또 노리고 계실 텐데 맞아요. 그때 되면 더 할배인데 뭐 제한이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저 같은 경우도 저의 꿈에 유통기한이 절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꿈에 만약에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으면 굉장히 우울했을 것 같아요. 진짜 우울하고 불안하고 내가 요때 안 하면 저거는 평생 못해 요런 생각 사람을 참 작게 만들고 참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되려 내 생각의 폭을 더 좁게 만들어서 그래서 더 그 창의적이고 내가 더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작게 만들죠. 그렇죠. 나를 되게 작아지게 만드는데 그래서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꿈들을 약간 다방면으로 내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나를 자극시킬 수 있는 장래 희망, 꿈,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양희님도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꿈에 대한 유통기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꿈에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일단은 약간 내 꿈에 아까 꿈을 살짝 얘기했지만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꿈에 의문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 유통기한이 생기는구나 라고서 약간 넌지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호기심과 재미를 내가 쫓기 위해서 저거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그 직업이 딱 됐는데 약간 이거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고 이거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꿈이 만약에 직업이면 아까 양님도 얘기했지만 그 꿈의 직업 안에서 벌써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일단 내가 배우고 들어가야 돼요. 따라가고 들어가야 돼요. 수직 구조도 배워야 되고 인간사 커뮤니티도 배워야 되고 그쵸. 그 직업이 꿈인 거 그 외에 내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토익 점수도 맞아야 되고 자격증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면서 약간 지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은 약간 능력치가 조금씩 쇠락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내가 이거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많아. 뭐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많아.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지친다. 약간 그러면서 꿈도 다 한때구나. 좋아하는 것도 한때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봐요. 맞아요. 그리고 그 시간과 재화에는 어느 정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 뭐 어떤 직업군들은 실제로 굉장히 젊은 나이로 한정 지어지는 직업군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나이 70 먹고 피겨 시작해서 김연아 선수가 될 수 없잖아요. 조금 어렵긴 하죠. 일단 체격 조건이 돼야 되니까. 일단 점프 한번 뛰고 그대로 입원할 수 있는 나이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없는 부분에서까지도 모두가 약간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 인류가 당연스럽게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20, 30대에 뭔가 쇼부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고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에서도 나이가 그 사회에서 말하는 어느 평균 이상이 넘어버리면 그 리그 자체에서 일단 그 나이를 넘어버린 사람을 끼워주지 않으려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 나이가 뭐 30대 뭐 초반인데 제가 어디서 팀장 자리를 달고 있어요. 신입사원을 뽑아요. 네네.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일단 싫은 거예요. 내 밑에 직급에. 네네. 이러니까 또 그런 식으로 자꾸 어린 사람을 찾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돼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무슨 후배들 인재 양성 위해서 무슨 길 터주면서 물러나듯이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거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충분히 해먹을 만큼 해먹었을 때 얘기고 그리고 뭐 후배 양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가 해먹을 만큼 해먹은 분야가 있고 네. 내가 거기서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는데 그 이후에도 내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있으면 그 사회적인 시선의 난관을 이겨내고서라도 더 해내는 그 유일한 한 명이 되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맞고. 참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느 시기에 시간에 갇혀 살잖아요. 나이에 갇혀서 살아요. 아까도 계속 방송 중에 여러 번 얘기는 했지만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30대 후반 이때 이거 해야 돼. 이때 이거 해야 돼. 나이에 딱 갇혀버려요. 나이에 갇히면 그 나이에 갇힌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걸 못했을 때 너무 작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느 때 어떤 일이 어떤 경험을 하고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사는 것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경험조차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을 다 듣고서 경험하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을 다 듣고 내 꿈이 결정되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을 다 듣고서 내 장래 희망이 또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게 없는 거잖아요. 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 꿈은 평생 이루든 말든 그냥 꿈이에요. 꿈으로 계속 가지고 있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직업은 새로 하나 파야 되는 거죠. 예, 땅굴 파서 요거 돈벌이 되겠다. 요 직업 되겠다. 근데 직업하고 그 하고 싶은 거하고 매칭이 되면 참 좋긴 하죠. 참 좋긴 하지만 굳이 매칭이 안 돼도 돼요. 그리고 네. 만약에 내가 생계와 내 꿈이 안 맞아서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직업을 택하는데 나는 저 꿈을 포기하고 싶진 않으면 내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을 해서 직업을 선택하면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욕심의 수준을 조금 낮추면 되죠. 내가 돈과 명예를 선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시간 없고 바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 또 뭔가를 배워야 되고 이러는데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 꿈을 포기를 정말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생계와 이거를 병행할 수 없는데 저 꿈을 정말 갖고 싶으면 네네. 이 꿈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레벨에서의 직업군으로 타협을 하면 돼요. 봐야죠. 스스로가 타협을 봐야죠. 다 가질 순 없으니까. 다 가질 수 없죠. 내가 이 직업에 이 돈도 벌고 이 꿈도 이루고 싶다. 근데 시간이 없어. 돈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면 내가 약간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시간 많은 데를 들어가서 약간 병행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마리를 토끼를 다 잡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20대 때 막연하게 꾸는 꿈이 굉장히 커요. 예, 막연하게 꾸는 꿈이 고액 연봉의 어떤 대기업의 사원 아니면 판사, 변호사, 사사사사사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직업들을 먼저 꾸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밑에 나열되는 나와의 타협되는 새로운 꿈들, 작은 꿈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잘. 그리고 중간에 내가 네. 사사사사사 하고 가다가 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데 해갖고 중간에 갑자기 내가 뭐 생뚱맞게 난 개그맨이 되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완전 생뚱맞게 틀었을 잘 어울리는데, 양이님. 그런가요? 그런죠. 근데 감사하고요. 그렇게 갑자기 확 바뀌었을 때 사람들은 이 확 바뀐 거를 내 스스로가 일단 못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래서 내 꿈을 자꾸 무시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그럼 이건 꿈이 아니야. 내가 흔들리는 거다.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지. 흔들리는 건 꿈이 될 수 없어. 근데 꿈은 바뀔 수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바뀔 수 있고, 왜냐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른 채로 우리가 어렸을 때 유년기 때 살짝 경험해 본 거, 살짝 호기심 있는 걸로 꿈이 될 가능성이 커요. 저 방송 초반에 들으셨죠? 저 화가 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치원 선생님 할래, 화가 될래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양이님 저기 노란 버스 앞에서 손 흔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뭐 내일도 네. 늦지 않게 보내주세요. 엄마 선생님이 때렸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부셔버려. 이렇게 간접적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주입되는 꿈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를 어떤 그 틀 안에 가둬놓고서 나는 오로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난 이게 의무야. 나는 평생 이걸 이뤄야 돼. 업적을 난 이뤄야 돼.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아야 돼. 약간 이런 것처럼 으쌰 이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러려면 네. 어디 저기 갑자기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어디서 빛이 한 줄기 쫙 내려오면서 이리 오너라. 신이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가 네 삶의 소명을 알려주겠다. 그렇다. 이런 거 정도는 봐줘야 내가 그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태워주겠다. 뭐 신이 한 방에 올려주면 그럼 나는 꿈을 이뤘네. 이럴 수 있긴 해요. 너는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고 신의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다. 신의 수저. 나도 갖고 싶다. 신이 먹던 건가요? 자기가 먹던 수저를 왠지 줄 것 같은데. 내가 먹던 거 너도 떠먹여줄게 이렇게 하고 주면 더럽네요. 어머, 신이 먹던 수저가 어떻게 더럽나요? 약간 신의 수저기는 한데 신이 될 수는 없죠.
신과 함께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네. 이거 재미로 그냥 물어보는 건데 만약 유통기한이 있는 꿈이 있다면 네네. 어떤 꿈이 있을까요? 양희님이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관련된 대학을 가야 되는 꿈이 있습니다. 약사? 약간 이런. 의사. 예, 그때 가서 그 관련된 시간 동안에 이수를 하고 그 6년 다니고 예, 또 뭐 뒤에 다니고 고시 뭐 보고, 다니고 해야 되는 꿈 있잖아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통기한이 있을 수 있는 꿈이지 않나. 나이 먹고 시작해도 상관은 없는데 왜냐하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 왜냐면은 제가 그나마 이것도 유통기한을 좀 넓게 둘 수 있는 게 제 지인의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원래는 그 전문직 종사자는 아니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결혼하고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도전할 수도 있구나 30대에 대단하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 해보는데 내가 만약에 군대의 장교나 부사관이 되고 싶다. 한 60대쯤에 이런 생각을 해서 부사관으로 입대하기가 나이 제한이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어린이 합창단이 내 꿈이다. 그렇지. 내 나이가 30인데. 나는 저렇게 리본을 메고 저기 뭔가 시에서 하는 그 방송에서 쓰고 싶다. 나는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싶다. 난 요거는 어릴 때 저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지금도 내 마음에 그렇죠. 저게 꿈이다. 하지만 그건 앞에 어린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 그래서 유통기한이 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이 제한, 어떤 신체 제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그런 꿈과 직업이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좀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거죠. 내 나이가 70인데 김연아가 되고 싶다 이런 거는 다음 생에. 뭐 어쨌든 논두렁이 좀 살짝 얼기 시작하면 그 앞에 나가서 살짝 도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네, 운동도 되고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데는 약간 그런 건 무리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리하게 꿈을 갖는 게 좀 무리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때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특수한 경우만 아니면 사실 너무 사회적인 그런 눈치를 보지 말고 맞아요. 조금 그냥 난 무식한 사람이야 하고서는 그냥 아이씨 어쩌라고 하고 좀 달려보는 패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내 주변에 뭐 딱히 신경 쓸 건 없고 자식들 다 이렇게 시집장가 보냈고 그러면 트럼펫을 배우고 싶으면 트럼펫을 배우고 아니면 진짜 뭐 아이스하키를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아이스하키 선수가 되는 게 꿈이야. 그걸로 꼭 어디 가서 돈 벌고 금메달 따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게 꿈이었으면 내가 그 선수단에 입단해서 선수라는 명칭을 다는 순간 난 일단 꿈 이룬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는 그 다음에 생긴 내 목표지.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작년에 뭐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꿈을 꿀 때랑 지금 이미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을 때랑 우리는 꿈을 하나를 또 이룬 거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싶었잖아요. 입이 간질간질 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좋아요. 네, 좋고 많이 바뀌고 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저희 둘은 꿈 하나를 또 이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처럼 그냥 쉽게 시작해서 쉽게 이루는 게 꿈이지 김연아를 누가 다 우러러보니까 난 피겨 선수가 돼야 돼. 모두가 다 우러러보는 게 꿈이라고 생각 안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올림픽 이번에 나가서 금메달 못 딴 우리 피겨 꿈나무들도 피겨 선수라는 꿈은 이미 이룬 거예요. 네, 그냥 선수 이룬 거잖아요. 근데 김연아 같은 결과를 보는 2차, 3차 목표가 있을 뿐이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되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처럼 돼야 돼 하다 보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20살 때 그걸 이뤘다고 내가 100%의 사람이 다 20살 때 그걸 이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뭐 강다니엘 군을 여자분들이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한다고 해요. 좋아한다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강다니엘처럼 머리를 자르고 강다니엘처럼 옷을 입고 강다니엘처럼 눈썹을 그리고 눈웃음을 짓고 다녀도 내가 강다니엘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내 스타일을 찾으면 내 나름의 나이대, 내 나름의 멋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나이에 혹은 내 위에 있는 여러 사람한테 새로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면 좋을 것 같아서 참 오늘 꿈에 대한 유통기한이 있나요?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저희 양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얘기를 한번 이렇게 신명나게 해봤는데 약간
양희님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양희님이 좀 어땠는지 음. 소감을 좀 한번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마무리로 네. 하고 싶은 말이 본인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꿈을 향한 그 길의 여정이 본인에게 억지로가 아닌지 스스로 이길 뿐이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맞아요. 전에는 내가 이 길이 꿈이었어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이게 싫어지진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이게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운이 좀 안 따라서 가는 길이 험난하다면 네네. 그러면 그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길에 내가 남들보다 재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노력의 한계치나 열정이나 집중력이 남들보다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일 맞아요. 수도 있어요. 맞아요. 꼭 내가 어떤 꿈에 있어서 남들보다 능력치가 뛰어나야만 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에너지가 좀 더 많이 소비되고 시간이 더 걸릴 뿐인데 그럼에도 만약에 내가 하고 싶으면 잔머리 굴리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 달리는 게 맞고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이 길 아니면 할 게 없어서 내가 이제 와서 이거 포기하면 어떡해. 내 스스로에게 나는 이게 내 절대 꿈이고 내 인생 최대의 염원이라고 완전히 내가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면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면 그 꿈에는 그건 유통기한이 있어요. 네네네. 그 꿈은 남들이 유통기한이 없다고 해도 결국 본인한테 그 유통기한의 시기가 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이 길 위해서 내 진심이 뭔지를 일단 한번 짚어보고 내 진심에 따라 내 꿈의 유통기한이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말이고요. 저도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로 해보면 좀 간단한 것 같아요. 그 직업이라는 장래 희망이라는 틀에 갇혀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거를 이뤄야 돼. 저 직업이 나의 소명이야. 나는 꼭 저 한 길을 갈 거야. 라는 그 꿈, 그리고 그 장래 희망의 틀에 갇히지 말고 그냥 나는 뭐가 되든 다 될 수 있어라고 그냥 다 열어놓고서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좀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약간 좀 목사 같았나요? 약간 오늘 설교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네, 어쩌지 교회로 모이세요, 여러분. 감잘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는 11조가 제외인이라. 아무튼 마무리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네. 오늘 저희 방송 마무리 멘트를 양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저희한테 광고 요청이나 사연, 고민, 그리고 그냥 저희와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 주제 요청 어떤 거든지 저희와 소통해 주실 분들은요. 각자 청취하시는 어플 댓글창에 달아주셔도 좋고요.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네이버 블로그 들어오셔서 저희 블로그 아무데나 그냥 글을 써주셔도 되고요. 저희 메일 주소를 통해 소통해 주셔도 되는데 메일 주소는요. ajjj0211@naver.com이니까 저희와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가 우리 다이어리님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고 힘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